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인가? 아니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가? 혹시 당신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백 명이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끝도 없이 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려줄지도 모른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한다. 이 시대의 인간관계가 곧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는가? 네트워킹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면 족하다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날 우리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98.9%에 달한다.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38.6%, 유튜브 이용자는 84.9%다. 우리는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을 소셜미디어에 쓴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식을 확인한다. 친구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우리는 화면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점점 더 외롭다고 느낀다. 2023년 대학생 대상 조사에서 7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한 친구가 없어 내면적으로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피상적 관계라고 부른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특징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주로 피상적이며 단기적인 경향을 보인다. 소셜미디어는 자기 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수백 명의 친구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다는 느낌. 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지만 막상 만나면 할 말이 없는 어색함.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수십 개 받지만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고 있는 관계의 역설이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연결은 사라졌다. 친구는 많아졌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시면서 난초 이야기를 하셨다. 어느 날 스님께서 난초 2분을 선물 받았다. 처음에는 난초를 키우는 것이 즐거웠다. 정성스레 물을 주고 햇볕을 조절하며 난초를 돌보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초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외출할 때마다 난초가 걱정되었다. 뜰에 내놓고 나갔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난초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어느 날 스님께서는 말없는 친구가 찾아오자 선뜻 그 친구에게 난초를 주셨다. 그 순간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 난초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갖는 집착, 특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맺는 관계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많은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다.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미루게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간관계 탐닉형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허전하여 참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아서 괴롭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사람을 찾아 헤맨다. 끊임없이 카톡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본다. 누군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누군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중독에 가깝다. 반대편에는 인간관계 회피형도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적어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며 그 폭이 제한적이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혼자서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지만 삶에 대한 재미와 활기를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친구 한 명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준 그 친구처럼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는 친구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친구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친구 목록을 늘리는 데 집착하는가? 여기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고, 많은 사람을 알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모으고 연락처를 수집한다. 세미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SNS에서 팔로워를 늘린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도구적인 관계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관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부의 12.5%만이 지식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대인관계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관계를 넓히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인관계는 피상적인 관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100명의 명함을 가진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솔직하게 충고해주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아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정작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를 관리하느라 시간을 쓰면 한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다.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 왜 피로한가?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카톡 단체방이 수십 개다.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인다. 읽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미안하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면 누가 봤는지 확인한다.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섭섭해할까봐 일일이 확인한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의무가 된다.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 한 명과의 관계는 피곤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구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다. SNS에 올리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을 나누는 것이다. 스님께서 난초를 주신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라고 하셨다. 말이 많지 않지만 스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였을 것이다. 스님이 난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난초를 받아줌으로써 스님을 자유롭게 해준 친구였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친구다.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친구다.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친구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을 오해한다. 우정이란 끊임없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NS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우정은 거리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신뢰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해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이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첨하지 않고 솔직하게 충고해준다.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묵묵히 지지해준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은밀한 정보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상대방의 사적인 은밀한 신상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사귀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현대인의 관계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 방식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거절당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난 한 명의 진정한 친구는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도 적용된다. 많은 친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장외의 선사께서 말씀하신 독자대봉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한 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가? 첫째,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한다. 친구 목록을 늘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한 명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SNS 팔로워 숫자를 자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둘째,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말고 진짜 나를 드러내야 한다. 약점도 실수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누어야 한다. 셋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함께 겪고 나누면서 서서히 깊어진다. 넷째,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침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침묵에 대해 말씀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진정한 친구와는 침묵도 나눌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친구와 만났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색해한다. SNS에 올릴 것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침묵도 소중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특징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주신 그 친구처럼 난초처럼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친구를 가지라고 부추긴다.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라고, SNS 팔로워를 늘리라고, 명함을 많이 모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고. 매일 카톡하는 10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변하지 않는 한 명이 더 가치 있다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100명보다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한 명이 더 소중하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가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이고 친구가 적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팔로워가 많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팔로워가 적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기준이다. 진정한 기준은 관계의 깊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아는가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하는가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셨다. 난초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불필요한 것을 버렸다. 그렇게 버릴 때마다 더 자유로워졌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관계를 버려야 진정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 피상적인 100명을 버려야 진정한 한 명을 만날 수 있다. SNS의 숫자 게임을 버려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를 관계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스님께서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셨다. 우리도 하루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카톡 친구 목록에서 한 명씩 정리해보는 것이다.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야 필요한 것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친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친구는 특별한 관계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본다. 그리고 나의 친구 목록과 비교한다.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적은가?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가? 자책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교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다. 친구는 질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도 적용된다. 많은 친구를 버릴 때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SNS의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친구 목록에는 몇 명이 있는가?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인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라. 아마도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주신 그 친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난초처럼 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이 스님에게는 진정한 친구였다. 스님의 집착을 받아줌으로써 스님을 자유롭게 해준 친구였다. 우리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친구, 집착하지 않는 친구, 진심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되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그런 형식에 있지 않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 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에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카톡하는 10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변하지 않는 한 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100명보다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한 명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오늘부터 당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피상적인 관계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라.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한 명의 진정한 친구에게 투자하라. 혹은 진정한 친구를 찾는 데 투자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버렸을 때 느낀 그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날듯 가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SNS 이용률은 90.6%, Z세대는 87.2%에 달한다.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Z세대는 55분, 밀레니얼 세대도 40분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관계 맺기에 쓰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48.6%가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의 최신 소식을 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소식인가? 아니면 겉으로 꾸며진 소식인가? 생각해보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 멋진 장소에서 찍은 사진, 행복한 순간만 담은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누가 아는가? 보정 전의 실제 모습은, 멋진 장소에 가기까지의 고생은, 행복한 순간 이외의 평범한 일상은 누가 아는가?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친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보정된 사진이 아니라 보정 전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힘든 순간도 함께하는 사람이다. 현대인의 고독은 여기서 온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고독.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외로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진심을 나누지 못하는 답답함.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관계의 모순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문제를 예견하셨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셨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고 하셨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고 하셨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친구도 소유하려 한다. 친구 목록을 늘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팔로워 숫자를 경쟁한다. 좋아요 개수를 세어본다. 이것은 친구를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것이다. 소유물로 보는 것이다.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장식품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유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자유로운 존재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다. 집착하지 않는 관계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우리가 친구라는 이름에만 매어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물리적으로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친구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집착, 친구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친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하루에 55분씩 SNS를 보는 대신 그 시간에 진정한 친구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라.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대신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어보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 대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SNS는 편리하지만 피상적이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친구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누구나 친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친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을 친구라고 불러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인, 동료,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정직한 것이다.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 셋째,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0명과 피상적으로 교류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명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낫다. 카톡으로 100개의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대신 한 통의 진심 어린 전화 통화가 더 의미 있다. SNS에 100개의 좋아요를 받는 대신 한 명의 진심 어린 댓글이 더 가치 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넷째,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SNS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도, 약점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힘든 순간도 공유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무시당할까봐 불안하다. 하지만 가면을 벗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다.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다섯째,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친구를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구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한다. 친구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받아준 그 친구처럼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여섯째,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매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공간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야 한다. SNS에 올리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만나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우정이다. 일곱째, 침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침묵의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와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침묵도 소중하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덟째,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SNS에서 클릭 한 번으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으면서 서서히 깊어진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들여 관계를 키워가야 한다. 아홉째, 진심을 담아야 한다. 형식적인 인사, 의례적인 축하, 습관적인 연락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해야 한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도 단순히 축하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 특별히 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만날 때도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작은 진심이 쌓여서 진정한 우정이 된다. 열째,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내가 위로하고, 때로는 내가 위로받아야 한다. 이런 균형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주고받은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 주고받는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오랫동안 숫자 중심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SNS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라. 한 달 동안만이라도 SNS 사용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한 명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라. 100명에게 형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한 명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매일 올리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진정한 친구와 직접 만나보라.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SNS를 보지 않으니 소외되는 것 같고 친구 수가 줄어드니 외로운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오히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버리고 느낀 그 홀가분함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SNS에서 100개의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훨씬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카톡하는 10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변하지 않는 한 명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며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친구에 대한 과도한 인정과 집착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다. 해탈이란 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하는데 그 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많은 친구를 가져야 한다는 집착, 인기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된다.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 스스로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법정 스님께서 독자대봉을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높은 봉우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SNS가 등장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 생긴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SNS가 아무리 발달해도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찾을 것인가? SNS의 숫자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형식적인 소통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버리고 얻은 것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었다. 자유였다. 해방이었다. 진정한 평화였다. 당신도 피상적인 100명을 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한 명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